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현대 군사기술력 발전의 척도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오리지널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놀라운 속도로 신기술을 공개하기 시작하며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작되고 있는 전투기 중 가장 5세대에 가까우면서 실제 5세대급으로의 성장이 실현 가능한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시제기가 공개된 상황부터 지금까지 한국 항공무기는 외국 군사 전문가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KF-21 전투기보다 미국산 F-35 전투기가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새롭게 개량한 F-35 전투기의 레이더가 공중작동 시험 도중 갑자기 먹통이 된 채 작동을 하지 않아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최고의 레이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A사 레이더 성능이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야말로 이스라엘과 1, 2위를 다투는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F-35 전투기의 레이더 관련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F-35 전투기 레이더 먹통 오류가 발생하자 세계 각종 언론은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F-35 전투기 도입국들은 이미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성능 업그레이드는 이미 계획되었으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전 바이든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부당하게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던 국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레이더를 F-35 전투기에 교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F-35 도입국들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 여론이 불길처럼 드세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패는 한국이 F-35 전투기를 제외시키고 KF-21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레이더 성능은 놀라운 수준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역시 획기적인 향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성공가도를 달리던 4.5세대급 대한민국 전투기가 스텔스기로의 비합적인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전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표한 스텔스 기술과 그 개량권은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고질적인 갑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에 종속되길 원했는데요. 한국의 입장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은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측은 군사무기 기술 분야에 관해서 한국이 실패를 맛보길 원해왔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당당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마저 한국 레이더 기술력을 본 후 위기감을 느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호흡을 맞춰 KF-21 전투기의 A사 레이더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되는 차세대 A사 레이더 개량이 완료된다면 질화갈륨 단자를 무려 3200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개발되었던 A사 레이더 성능 대비 1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시스템의 입장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질화갈륨 레이더 반도체는 KF-21 전투기의 기존 탐지 면적을 20배나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점처럼 아주 작게 레이더에 감지되었던 물체들을 확대시키며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KF-21 전투기 스텔스 소재와 A사 레이더 반도체의 독자 개발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미국산 A사 레이더 반도체 홍보에 나섰었는데요. 만약 KF-21 전투기 계획이 실패하여 전투기 전력 공백이 생길 경우 미국산 전투기는 물론 값비싼 항전 장비들을 한국에 더욱 많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미국 방위산업과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에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대한민국 KF-21 보라매 항전 장비를 포함해 A사 레이더의 질화갈륨 반도체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전술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고 있는 전투체계들을 K링크로 통합하여 KF-21 전투기부터 스텔스 전투함까지 국산 소프트웨어로 모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었던 1500개의 9세대 갈륨비소를 사용한 미국산 전투기 F-35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A사 레이더가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자전 비행 모의 시험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깜짝 발표까지 진행했었죠. 세부적인 시험 내용을 보면 한국형 A사 레이더를 K링크와 연동하여 가상 적전투기 6대를 동시에 추적한 뒤 국산 공대공 미사일로 모조리 격추하는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대한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날 한국의 무기 국산화 지표는 근 1년간 8%나 상승하여 국산화율 90%까지 기록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카이 측은 이번 국제방산전시회에서 KF-21 개량을 거듭해나가 함재기와 전자전기 등 완벽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7년까지는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스텔스기 버전인 블록2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블록2 단계에서 KF-21 전투기는 정밀 유도폭탄과 국산 천룡미사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보라매의 파생형인 함재 전투기와 전자전기까지 이 모든 것을 7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더 이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이에 더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훈련기의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에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마저도 시제기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비행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특유의 빠르고 정확한 DNA로 인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무기 수입률은 전체 비중의 6%나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가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군용항공기 산업체계가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더욱 놀라는 부분은 한국의 스텔스 신기술입니다. 대한민국 스텔스 성능은 새로운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낸 국가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기술은 다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 있는 발표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 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급 전투기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커다란 전투기가 아닌 작은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바꿔 말한다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용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 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어떻게 미국과 비교되냐며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의 전투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세대 스텔스기 양산을 성공했으며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록히드 마틴조차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맺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의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4대 기술을 이전받지 못한 한국이 우리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만 해당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기술 개발에 국내보다 더 거세게 반응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일본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어댔습니다. 특히 전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우습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F3는 잘 흘러가고 있을까요? 잠깐 일본 F3의 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혼자 독자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뒤늦게 혼자 개발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가 한국과 참 비교됩니다. 한국은 차근차근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개발하고 보람의 전투기의 단자형, 복좌형 기체까지 개발해 나가는 데에 반해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정작 그 실용성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려고 했지만 영국은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에 대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저격까지 했습니다. 사실 현재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 두 국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개발비 20조 원을 포함해 생산과 배치까지 고려한 비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엄청나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F2 전투기 90여 대의 추가적인 교체 소요까지 고려해 F3 전투기는 약 100대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F3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약 5천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미국의 F-22보다도 1.5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그야말로 성능 대비 최악의 가격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좋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좋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익까지 바라긴 힘듭니다. 일본은 이러한 예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영국,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으나 세 나라가 모인다고 6세대 전투기가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는 것을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 내의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주로 냈습니다.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면 이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엔진부터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까지 함께 참여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공표되었을 때 국내 일부 국민들은 한국만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국방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걱정했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순조롭게 개발되면 좋겠지만 사실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오히려 한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우디와 함께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온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이 그저 뜬 소문으로 들리지만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진화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신기술에 이끌려 대한민국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5세대 전투기까지는 독자 개발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엔진 개발과 함께 향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과 5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기에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공동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와 최종적으로 6세대 개발을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놀라운 기술 발전까지 이룩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